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에 엄청난 고통과 함께 서러움을 당하고 살았고, 거기에 더해 일본 전범 기업들은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을 데려다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희생되었습니다. 많은 전범 기업들이 있지만 미쯔비시는 거의 전범 기업의 리더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만행을 저질렀고, 그것을 기반으로 많은 성장을 한 기업입니다. 일본 시민운동가들은 미쯔비시 그룹에서만 10만 명의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쯔비시의 강제 동원 장소 중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지역이 군함도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군함도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일본의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아에 처음으로 산업혁명을 일으킨 기반시설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증언들을 보면 이들은 일본군과 경찰의 감시 아래 조선에서 일본의 미쯔비시 사업장으로 옮겨졌고, 피해자들은 월 2회밖에 휴일이 없었고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철판 자르기, 동간 구부리기, 배관 일 등을 했고, 식사는 양이나 질이 현저히 부실했으며 숙소도 좁은 다다미 방에서 10명에서 12명이 생활해야 했습니다. 일본 본토로 넘어가 엄청난 고통과 함께 서러움을 당하고 살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복수를 위해 다시 환생한 걸까요? 억울한 심정을 마치 대변이라도 하듯이 일본 도심까지 침투해 초토화시키고 있는 한국의 이상한 비밀 요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요원의 정체는 바로 족제비입니다. 족제비는 작은 체구지만 성격은 사나운 동물로 고양이와 대등하게 싸우고, 의외로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 물고기를 잘 잡을 뿐 아니라 바다에서도 멀리 헤엄쳐 물 위에 쉬고 있는 갈매기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나무나 줄도 잘 타고 올라가며 빨랫줄에 널어 말리는 생선을 먹기 위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 외줄을 타고 생선을 훔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족제비는 움직이는 동물에 대한 공격성이 강해 닭장에 침입하면 거의 모든 닭을 공격해 상처를 주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대단히 미운 털이 박힌 야생동물이지만, 족제비 털은 예로부터 최상급의 부털로 이용되었고, 동해 북부 해안 어부들은 지금도 족제비 가죽을 긴 장대에 매달아 바위 틈 속에 숨어있는 문어를 잡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의 족제비를 일제강점기에는 만주 지역에 주둔하는 일본군 장교가 입는 겨울 군복의 목덜미 털로 족제비 털을 사용했습니다. 그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생포한 족제비들을 일본으로 가져가 규수 지방에서 조선 족제비 사육 농장을 운영했는데, 여기서 탈출한 족제비들이 일본의 토종 족제비들을 쫓아내고 오사카, 나고야를 거쳐 현재 도쿄 인근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격이 매우 사나운 편이라 필요 이상으로 동물을 희생시키는 습성을 가지고 있고, 사냥을 즐기는 편이라 피해가 더하다는데요. 이를 두고 일본의 한 동물 만화가는 조직폭력배들의 세력 다툼으로 비유해 인이 없는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만화를 그려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으로 넘어가 살기 위해 일본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족제비를 두고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한국산 족제비가 일본 생태계를 누리는 모습이 마치 독립군을 보는 것 같다며 선조들의 못다 잃은 원수를 갚아준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도 일본 수도 도쿄를 향해 힘차게 진격하는 족제비의 생존 싸움이 일제강점기에 나라 잃고 서름받은 조선인들의 억울한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나름의 한풀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로또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은 우리나라 한국 정부의 청와대 공식 발표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드리며, 단 한마디도 거짓이 없음을 제가 본인으로 확인드리고, 만약에 거짓이 발견될 시 처벌을 감수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국도 어수선하고, 저도 최근에 좀 이 영상 작업에 녹음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분석하고 준비하는 데 지치기도 해서, 오늘은 조금 뉴스랑 상황 분석 위주로 개인적으로 그냥 공부하면서 업로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업로드해도 수익도 대부분 이제 안 되니까요. 그리고 수익이 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륙남 그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원래 10원을 번다 하면 1원 수준입니다. 10분의 1 수준의 거의 수익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끔 광고가 틀어지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담 그런 느낌으로 한번 업로드를 해볼까 해요. 오늘 문정동 송파 파크아비오
거기 있는 뭐 아파트랑 오피스텔도 있고 뭐 여러 상업 시설도 있는데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이 장지역 주변에 있는 곳인데 가든5 근처입니다. 그 정부 발표도 있었지만 이 파크아비오 자체로도 소독 작업하고 막 지금 긴급 방송하고 뭐 소독 작업은 뭐 어제 그저께부터 했는데 뭐 난리도 아니네요. 주로 뭐 이 주변에서는 국한된 얘기지만 뭐 베스킨라빈스나 약국, 병원, 엘리베이터 등을 조금 방문했다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공식적인 경로 발표를 근거로 제가 한 내용이지 뭐 어떤 가짜 뉴스가 아님을 확인드리고, 그리고 물론 뭐 소독 작업 철저히 하고 있는 것 제가 눈으로도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좀 이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이제 업로드 드린다 뭐 요 정도 입니다. 유치원 초중고도 지금 계약을 일주일 연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일주일 가지고 될까 싶네요. 일단 정보 뭐 공유 요 정도가 주요 내용이고요. 영상 업로드 또 하는 김에 그래도 이 내용만 좀 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련 이슈 몇 개 같이 업로드 한번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내용이 있었죠. 22일에 구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분의 조금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구미사업장을 24일 오전까지 폐쇄한다고 오늘 발표가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구미사업장의 전 직원들을 조기 귀가시키고 이제 뭐 문제가 있었던 분과 이렇게 같이 뭐 식사를 하셨던 거나 이런 분들은 절차에 맞게 이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24일 오후부터 뭐 짧게만 이제 중지를 하고 다시 재가동할 것 같고요. 여기가 또 중요한 파트에 대해서 이제 생산을 하는 시설이라 오래 아마 비워두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정밀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근무를 시작하지 않을까 뭐 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층은 또 나눠서 정밀 방역이 또 들어가지만 전체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구미사업장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물론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이 원래 중국에도 있었죠. 근데 그거는 폐쇄가 됐고 이제 인도, 비엔남 이 정도로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스마트폰 사업장이 있습니다. 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최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드밴스드한, 그러니까 신제품인데 그냥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그런 신제품. 예를 들면 갤럭시 Z 플립 같은 것이죠. 그리고 갤럭시 S20에도 뭔가 울트라 버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구미 사업장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그런 부분의 어떤 시제품들, 이 신제품 공급 차질이 없기 위해서 조금 짧게 폐쇄하고 재가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좀 구미 사업장이 있는 지역이 어디 지역인지 아시죠? 대구 경북 지역에 좀 문제가 많이 생기면서 정말 뭐 그쪽에 또 LG 계열사들도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비상사태고 또 울산 쪽에서도 발생을 하면서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뭐 SK에너지 같은 그런 기업들 지금 거기 뭐 현차 울산 공장이나 뭐 이런 데는 수만 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굉장한 비상사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도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뭔가 거기 대규모, 그리고 우리나라 물론 중국에서 공급 차질이 발생해서 자동차 공장이 이미 스탑을 한 적이 있지만, 그리고 조선 쪽에서도 지금 문제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공장은 실제로 지금 삼성 공장이 뭐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올스탑에 들어갔고 지금 실제로 멈춰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되면 조금 제가 방역이 완료되고 재가동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계속 공급 차질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물론 중국에서 일전에 있었던 뭐 일주일, 2주일 그런 올스탑 사태보다는 미미한 사태이지만 실제로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게 뭔가 한 공장에서 딱 또 뭔가 일이 생긴다면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 조치가 아주 철저하게 필요하다. 다 아는 이야기 언급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커지면서 또 핵심적인 지금 교육부의 지침, 전국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뭐 이런 모든 학교들이 원래 개학이 3월 2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분들이 다 이제 3월 2일에 나가는 거였는데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3월 9일까지 일주일 정도 연기를 하기로 교육부 장관
그리고 사회부총리도 맡고 계신 그 유은혜 장관이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뭔가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나 선제적인 학생에 대한 안전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요거에 관해서는 법적인 내용이 다 있어요. 이게 뭔가 계속 전국적으로 이렇게 뭔가 재난 상황이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휴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이후에 방학이 밀리는 게 아니라 그 수업 일수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일을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교육부에서 뭐 법의 검토에 따라서 결정한 내용이지만 수업 일수를 줄이든지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는요, 수업 일수를 줄이는 것도 합법이고 뭐 방학을 조금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수업일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굳이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더 코멘트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도 학생들을 둔 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이런 개학 연기에 따라서 그래도 그나마 일주일 동안은 이제 아이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과연 일주일 가지고 충분할 것인가? 왜냐면 이런 대한민국 전체 지금 조치 같은 거나 그런 거는 뭐 좋다 나쁘다 제가 뭐 판단할 건 아니지만 뭔가 폐쇄적인 어떤 하나의 신천지죠. 하나의 어떤 그런 곳에서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른 어떤 폐쇄적인 곳에서 하나 또 흘러 들어가가지고 뭐 예를 들면 지금도 군대도 뚫렸다고 하는데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제3의 곳에서 그런 확산 사태가 발생하면 뭔가 추가적인 조치가 또 교육부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또 계약을 시행하면 다시 멈추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고요. 학원이 또 있죠. 학교 말고도 물론 온라인 학습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발생 지역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결국에 현장 점검이나 뭐 강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 강제로 여기를 휴원 조치한다거나 이런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권고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뭔가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분이 뭐 강사로서 있다 이러면 당연히 업무 배제하고 휴원 조치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그런 거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뭔가 법 위법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방역 물품을 비치해 놓는다거나 예방 수칙을 게시해 놓고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아마 방향성을 갈 것 같아요. 이제 결국에 핵심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2월 19일 이후에 한국에 입국할 이제 중국인 유학생의 규모가 3만 명 정도 되죠. 이 가운데 이번 주에 입국할 유학생이 1만 명, 입국일이 확정되지 않은 유학생이 1만 2천 명, 입국 여부가 불투명한 유학생이 7천 명, 지난해 입국한 유학생이 한 2만 명.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가운데 8천 명 정도가 등교 중지 기간인 입국 뒤 2주일을 넘기지 않은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체적으로 보면 입학 예정일이나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는 이런 유학생들에게 원격 수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되도록이면 휴학을 하는 방향으로 권고를 한다고 하네요. 중국에 머무르는 학생들에게는 좀 집중 이수제 운영이나 뭐 학점 제한 이런 것들 좀 완화해가지고 최대한 그쪽으로 방향성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여론도 많은데 일단 교육부 방침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부 발표에 의거한 일단 사실관계만 전달을 해드리고 요거에 대한 뭐 평가나 뭐 이런 것들은 구독자분들에게 일단 맡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좋은 정보나 또 있으면 공유 주시고요. 저도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제 목숨 지켜야 되니까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